아델 저택의 회장님 방 안에는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박태호 회장님은 힘겹게 몸을 기대고 있었고 한 선생은 문가에 서서 진주가 손에 쥔 붉은 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돌이 아델의 진짜 상속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떨어진 뒤 진주의 눈빛은 완전히 흔들렸다. 백준기 대표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이라고만 믿었던 물건이 김명희의 유언과 이어져 있고 그 안에 아델의 진짜 주인이 적혀 있다는 사실은 진주의 삶 전체를 다시 뒤집는 말이었다. 진주는 붉은 돌을 손바닥 안에 감쌌다. 한 선생님, 제가 아델의 진짜 상속자라는 말 무슨 뜻이에요? 한 선생은 진주를 바라보다가 다니에게 시선을 옮겼다. 그 답은 내가 아니라 김단희가 먼저 들어야 한다. 다니의 얼굴이 굳었다. 저요. 한 선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명희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지키려 했던 아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백준기 대표가 왜 그 아이를 숨기려 했는지. 다니는 언니의 이름이 나오자 몸을 떨었다. 김명희. 다니가 살아남기 위해 대신 입었던 이름. 복수를 위해 자신을 죽이고 선택했던 이름. 그런데 그 이름은 다니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진주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었다. 박태호 회장님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한 선생, 더 이상 내 식대로 말 돌리지 마. 한 선생은 회장님을 바라보았다.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십니까? 명의를 지키지도 못했고 백준기도 죽게 두셨습니다. 내가 죽게 둔 게 아니다. 막지도 않으셨지요. 회장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다니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세요. 지금 필요한 건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에요. 언니가 남긴 진짜 유언, 그게 뭔지 말하세요. 한 선생은 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그 열쇠는 붉은 돌 안쪽의 미세한 홈과 맞는 모양이었다. 진주는 손에 쥔 돌을 내려다봤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몇 번이나 만지며 웃었던 돌. 어린 진주가 보물처럼 간직했던 돌. 최윤아가 방금 전 무심코 떠올렸던 그 돌. 그 안에 숨겨진 것이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진주의 정체를 바꿀 진실일 줄은 아무도 몰랐다. 한 선생은 진주에게 다가갔다. 열어도 되겠니? 진주는 대답하지 못하고 다니를 바라봤다. 조금 전까지 배신감으로 갈라졌던 두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서로가 같은 두려움 앞에 서 있었다. 다니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진주씨, 같이 열어요. 진주의 눈가가 흔들렸다. 처음으로 다니가 자신을 클로이가 아닌 진주로 불렀다. 진주는 망설이다 다니의 손 위에 붉은 돌을 올렸다. 두 사람의 손이 겹쳤다. 한 선생이 열쇠를 홈에 끼우자 돌 안쪽에서 작은 금속 조각이 빠져나왔다. 그 안에는 아주 얇게 말린 필름 조각과 오래된 종이 조각이 들어있었다. 다니의 손이 떨렸다. 언니 글씨예요. 종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다니야, 내가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나는 이미 너를 지키지 못한 걸지도 몰라. 하지만 꼭 기억해. 백준기 대표의 딸 진주는 아델의 죄를 끝낼 마지막 열쇠야. 그 아이를 지켜줘. 다니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다. 진주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김명혜 씨가 저를 알고 있었어요. 한 선생이 조용히 말했다. 명희는 백준기 대표에게 너를 맡기려 했다. 아델 창립 당시 숨겨진 지분과 관련된 진짜 상속권이 내 어머니 쪽과 이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백준기 대표는 그 사실을 알고도 너를 평범한 딸로 키우려 했다. 그래서 위험해졌다. 진주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우리 아빠가 저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다니가 즉시 진주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백준기 대표님은 당신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죄를 숨기려는 사람들이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진주는 다니를 바라봤다. 다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쌓여있던 오해와 원망, 숨겨진 말들이 조금씩 내려앉았다. 다니도 진주도 서로를 속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너무 많은 사람을 지키려다 너무 많은 진실을 늦게 말한 것뿐이었다. 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 대표님도 몰랐던 거죠. 제가 그 유언에 적힌 아이라는 걸.
단이는 고개를 저었다. 몰랐어요. 언니가 당신을 지키라고 남긴 건 알았지만 왜 당신이어야 했는지 끝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더 두려웠어요. 당신 아버지 사고가 언니 일과 연결됐다는 걸 알면서도 말하면 당신이 무너질까봐. 진주의 눈물이 떨어졌다. 저는 김 대표님이 저를 이용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용한 순간도 있었을지 몰라요. 복수의 눈이 멀면 사람 마음까지 계산하게 되니까. 그건 변명하지 않을게요. 진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단이의 손을 꽉 잡았다. 저도 그랬어요. 현준 씨를 이용하려 했고 민준 씨를 밀어내려 했고 김 대표님한테 상처 주면서도 제가 아픈 것만 봤어요. 단이는 진주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우리 이제 서로 숨기지 말아요. 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같이 가요. 제 아빠 일도 김명희 씨 일도 아델의 진짜 주인도. 두 여자는 한동안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단이의 눈에는 잃어버린 언니의 마지막 부탁을 이제야 제대로 붙잡았다는 벅찬 감정이 차올랐고 진주의 눈에는 혼자라고 믿었던 복수의 길에 마침내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곁에 섰다는 안도감이 번졌다. 그날 저녁 제임스 리의 집에는 단이와 진주, 민준, 윤정, 우진, 제임스가 모였다. 한 선생은 오지 않았다. 그녀가 남긴 말들은 아직 너무 많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서로를 의심하기보다 드러난 진실 앞에서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했다. 제임스는 단이 앞에 따뜻한 차를 내려놓았다. 김단희 씨는 어떻게 그 세월을 버틴 겁니까? 단이는 찻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켜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요. 민주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단이에게 자신은 복수의 이유이자 언니가 남긴 아이였다. 그런데도 자신은 오랫동안 단이의 진짜 상처를 몰랐다. 진주는 단이의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단이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아, 미안해. 이모가 널 지킨다고 하면서 너무 많은 걸 숨겼어.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이모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집에서 계속 살았을 겁니다. 진주는 민준의 얼굴을 보았다. 기억이 돌아온 뒤 그의 눈빛은 깊어졌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직 자신을 향한 미련과 걱정이 가득했다. 단이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 민준이를 걱정하면서 현준이와 결혼하려는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은 진주를 향한 책망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깊은 걱정이었다. 진주는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싸우는 사람이었다. 백준기의 딸로서, 아델의 진짜 상속자로서, 그리고 민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많은 책임을 스스로 지려 했다. 단이는 그 마음을 이해했지만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았다. 진주 씨. 진주가 고개를 들었다. 현준 씨와의 결혼 다시 생각해봐요.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진주는 잠시 침묵했다. 알아요. 그 결혼이 모두를 다치게 한다는 거. 그럼 왜 아직도 놓지 못해요? 진주는 손에 든 붉은 돌을 내려다봤다. 아델과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알았어요. 제가 이미 아델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그렇다면 결혼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주야. 진주는 그를 바라봤다. 민준 씨 아직 대답 못해요. 당신 마음도 현준 씨 상처도 제 복수도 다 엉켜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 마음을 죽이려고 결혼하지는 않을게요. 민주는 그 말만으로도 숨을 돌린 듯 눈을 감았다. 한편 최윤아의 집은 완전히 뒤집혔다. 등기우편 봉투가 식탁 위에 놓였고 최삼식은 봉투를 뜯자마자 눈을 부릅떴다. 손해배상 10억. 홍영실은 그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아 읽다가 목소리를 높였다. 뭐라고요? 해외 유학 지원금 전액, 특별 채용으로 인한 급여 및 부당이익, 공모전 운영, 신뢰 훼손에 따른 손해, 조사 법률 대응 비용 일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유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읽었다.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이 나왔지만 금방 얼굴이 굳었다. 민준이 정말 움직이기 시작했다. 말로만 협박한 것이 아니었다. 법적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이 훔친 것들을 하나씩 꺼내려 하고 있었다.
최삼식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우리가 어디서 10억을 구해. 유나야, 이게 진짜면 우리 집 끝장이야. 홍영실은 유나를 붙잡았다. 너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10억이야? 공모전 그거 그냥 상 좀 받은 거 아니었어. 유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냥 상이 아니었어. 진주가 받을 기회를 내가 막았고 그걸로 유학도 갔고 아델 특별 채용까지 이어졌으니까. 최삼식의 입술이 떨렸다. 너 진짜 그랬냐? 유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네. 그랬어요. 이제 됐어요. 홍영실은 분통을 터뜨렸다. 됐긴 뭐가 돼. 10억을 갚으라는데. 유나는 서류를 다시 들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죽지 않았다. 박민준 씨가 전쟁을 시작한 거야. 그럼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최삼식은 다급히 말했다. 또 무슨 짓 하려고. 제발 그만해. 여기서 더 가면 우리 진짜 감옥 가. 유나는 아버지를 차갑게 바라봤다. 아빠는 또 도망가라고만 하네. 백준기 대표님 일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최삼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홍영실은 낮게 물었다. 너한테 아직 카드 있어. 유나는 핸드폰을 켰다. 박현준과 송근태의 친자 확인서, 아델의 숨은 지분 자료 일부, 그리고 한 선생과 연결된 익명 메시지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있어. 민준 씨가 나를 법으로 조이면 나는 아델을 터뜨릴 거야. 같은 시각 현주는 홀로 이화채 앞에 서 있었다. 한 선생이 자신을 불렀다. 진주와 다니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 아래 숨고 싶지 않았다. 이화채 안쪽 방으로 들어가자 한 선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왔구나, 현준아. 현주는 굳은 얼굴로 물었다. 저한테 보여줄 게 있다고 하셨죠? 한 선생은 낡은 문서 하나를 내밀었다. 현주는 그것을 받아들고 읽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아래쪽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다. 오정난, 송근태, 박현준.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문장. 박현준 출생 당시 보호자 서명. 박태호 대리인 강명석. 현준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강 실장이 왜 제 출생 기록에 있어요? 한 선생은 조용히 말했다. 박태호 회장님은 내가 송근태의 아들이라는 걸 태어난 날부터 알고 있었다. 현주는 숨을 삼켰다. 아니요. 그럴 리 없어요. 알고도 널 키웠다.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오정난을 묶어둘 가장 확실한 약점이었으니까. 현주는 문서를 움켜쥐었다. 그럼 저는 처음부터 거래였네요. 한 선생은 대답하지 않았다. 현준의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도 알고 있었고 회장님도 알고 있었고 송 기사님도 알고 있었고 강 실장까지 알고 있었는데 나만 몰랐네요. 현준아. 현주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무너져 있었지만 그 안쪽에서는 새로운 분노가 올라오고 있었다. 한 선생님은 왜 이제 와서 저한테 이걸 보여주세요? 한 선생은 현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선택해야 하니까. 오정난의 아들로 남을지 박태호가 만든 허수아비로 남을지 아니면 내 이름으로 아델의 판을 뒤집을지. 현주는 낮게 웃었다. 다들 저한테 선택하라고 하네요. 그런데 정작 제 인생은 다들 이미 골라놨어요. 그는 문서를 접어 품에 넣었다. 이번엔 제가 고를게요. 누구 편도 안 할 겁니다. 한 선생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선택이 너를 위험하게 할 거다. 현주는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다. 이미 평생 위험한 거짓말 속에서 살았어요. 이제 진짜 위험이 뭔지 보고 싶네요. 그날 밤 단이는 진주에게 작은 녹음 파일 하나를 건넸다. 7년 전 사고의 실마리예요. 백준기 대표님이 사고 전날 남긴 음성입니다. 진주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재생했다. 백준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진주야, 혹시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붉은 돌을 지켜라. 그건 내 것이지만 내 것만은 아니다. 김명애 씨가 지키려던 아이와 아델의 진짜 죄가 그 안에 있다. 진주는 눈물을 흘렸다. 아빠는 다 알고 있었어. 단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이름을 남기셨어요. 녹음 속 백준기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화채를 믿지 마라.
한 선생이 웃는 날 아델은 누군가를 또 잃는다. 진주는 손에 든 녹음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때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진주야, 현준이가 사라졌어. 마지막 위치가 이화채야. 진주와 단이는 서로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손이 다시 맞잡혔다. 단이가 낮게 말했다. 이번엔 같이 가요. 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번엔 아무도 혼자 보내지 않아요. 그 순간 단이의 휴대전화에 현준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김 대표님, 진주야. 나 이제 알았어.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전부 거래였다는 걸. 그러니까 나를 찾지 마. 진주는 숨을 멈췄다. 이어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리고 오정란 사모님께 전해주세요.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사모님 아들이 아닙니다. 단이의 얼굴이 굳고 진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멀리 이화채의 불빛이 밤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